저는 박진호입니다. 올해 63살이죠. 어릴 때 가난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과 투자 사업으로 성공해서 지금은 백만장자라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지만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규는 제 삶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40살이 된 민규가 창업에 도전하면서도 항상 가족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자랑스럽죠. 그런 민규에게서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려고 해요. 민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아마도 아버지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하는 걱정 말이에요. 그래. 어떤 분인데? 김소연이라고 해요. 38살이고 정말 똑똑하고 매력적인 분이에요. 민규의 얼굴에서 행복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더라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소연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일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분명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규에게는 정말 따뜻하게 대하는데 저에게는 묘하게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처음 만나는 사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첫인상에서 느끼는 직감이 틀린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험이라도 감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민규와 소연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민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확실히 애정이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어색했어요. 민규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소연과 둘이 남았을 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사업은 어떠세요? 제가 가볍게 물어봤는데 소연의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더라고요.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와 대화하는 게 불편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문득 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가난했던 시절, 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요. 돈이 있으면 친절하게 대하고, 없으면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혹시 소연도 그런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옛날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귀에 맴돌았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가족까지도 따뜻하게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규가 돌아오자 소연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다시 밝고 상냥한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여자에게는 뭔가 이중적인 면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연이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섣부르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겠구나. 민규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말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진짜 모습을 알아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오랜 친구 이상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뭔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이상민과 만나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상민은 전직 경비팀장 출신이라 사람 보는 눈이 예리했어요. 진호야, 내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 이상민의 말에 제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소연의 SNS를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이 너무 많았어요. 민규와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댓글에서도 뭔가 계산적인 면모가 엿보였습니다. 돈 많은 남자친구 생겼나 봐. 친구가 장난으로 단 댓글에 소연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 비밀이야. 하지만 앞으로 걱정 없을 것 같아. 이 답글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연히 민규와 소연이 함께 나온 동영상을 봤는데 소연이 민규 몰래 제 회사 건물을 가리키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저기 봐. 우리 남편 될 사람 아버지 회사야. 엄청 크지? 목소리가 작았지만 제가 들을 수 있을 만큼은 컸어요. 그 순간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소연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민규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민규를 설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상민아, 부탁이 있어. 다시 이상민에게 연락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뭔데? 소연이란 여자를 조사해 줄 수 있을까? 이상민은 바로 알겠다고 했어요. 역시 오랜 친구라 제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민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는 더욱 확신했어요. 소연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이상민이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연이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돈 많은 남자들과 사귀다가 적당한 이익을 취하고 헤어지는 패턴을 반복했다는 거였죠. 이걸 민규에게 보여줘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민규가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이 멀어버리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상민이 제안했어요. 직접 확인해보는 게 어때? 소연이 민규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말이야. 어떻게? 경비원으로 위장하는 거야. 내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거든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데. 이상민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어요.
며칠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외모부터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염색도 했어요. 평소 입던 정장 대신 경비원 복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짜 신분증이었죠. 박동원으로 하자. 새로운 이름까지 정했어요. 박진호에서 박동원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상민이 경비 교육도 시켜줬어요. CCTV 조작법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관리 업무까지 꼼꼼히 배웠습니다. 기억해. 넌 이제 65세 박동원이야. 자식들 때문에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평범한 아저씨야. 연습을 하면서도 떨렸어요. 과연 민규와 소연을 속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비가 끝났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니 정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죠. 드디어 경비원 박동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혹시 민규나 소연이 알아볼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평소 정장 차림의 박진호와 경비원 복장의 박동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으니까요. 첫째 날은 주로 CCTV 모니터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민규와 소연의 집이 잘 보이는 위치에 카메라가 있었어요. 드디어 이들의 사생활을 관찰할 수 있게 된 거죠. 오전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민규는 회사에 갔고 소연은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연이 혼자 나가더니 누군가를 만나는 거였어요.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둘이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경비실을 벗어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이상민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전했습니다. 저녁에 민규가 돌아왔을 때 소연의 태도를 유심히 봤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 오늘 하루 어땠어요? 피곤하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제가 마사지 해드릴게요. 겉으로는 다정한 연인 같았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소연의 가식적인 면모가 훤히 보였습니다. 밤늦게까지 관찰했지만 더 이상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첫날치고는 충분한 수확이었습니다. 소연이 민규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의심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규가 상처받을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끝까지 해내야 했습니다. 경비원 생활도 일주일이 지나니 익숙해졌어요. 그동안 소연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소연은 거의 매일 다른 남자와 만났어요. 그것도 민규가 회사에 간 사이에 말이죠.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이상민이 그 남자를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진호야, 그 남자가 소연의 전 남편이야. 뭐라고? 이혼한 지 2년 됐는데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상민이 말을 멈췄어요. 뭔데? 소연이 민규한테서 받은 선물들을 그 남자한테 주고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사기였던 거죠. 며칠 더 관찰해보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소연은 민규를 이용해서 돈을 뽑아내고 그걸 전 남편과 함께 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민규의 오랜 친구인 오지훈이었습니다. 오지훈도 소연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지훈이 경비실로 찾아왔어요. 혹시 소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깜짝 놀랐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누구신지요? 민규 형의 여자친구예요. 뭔가 이상해서요. 오지훈도 소연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안심됐습니다. 어떤 점이 이상한데요? 민규 형이 없을 때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 같아요. 오지훈의 말을 듣고 확신했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소연의 정체를 폭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상민에게 부탁했어요. 소연과 전 남편의 만남을 직접 촬영해달라고 말이에요. 알겠어.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겠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이상민이 촬영한 영상에는 소연과 전 남편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둘이 나누는 대화였죠. 민규한테서 또 돈 뽑아냈어? 응.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바로 줘. 역시 호구네. 결혼하면 더 많이 뽑을 수 있겠어. 이 대화를 들은 순간 분노가 폭발할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이서영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서영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실력 있는 변호사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예요.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서영의 말을 듣고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민규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온 거죠. 민규와 소연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둘 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민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소연은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보거라. 제가 영상을 틀었을 때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규는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영상을 보면서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민규가 소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소연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이서영이 준비한 자료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소연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소연 씨, 이 남자는 당신의 전 남편이죠? 이서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소연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민규야, 미안해. 결국 소연이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민규의 얼굴에서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어요. 아버지가 맞았구나. 민규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제 마음도 아팠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후 민규는 며칠 동안 깊은 상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일이지만 민규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며칠 후 민규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괜찮다. 내가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민규와 저는 그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다음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거야. 네,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민규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니 안심이 됐어요. 젊으니까 금방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은 결국 사기죄로 고발당했어요. 이서영 변호사가 말하길 실형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경비원 박동원으로서의 생활도 끝났어요. 다시 박진호로 돌아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연극을 끝낸 배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상민과 함께 그날들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고생했어. 진호야, 너도 고마웠어. 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야. 몇 달이 지난 지금 민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가족에게도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번엔 괜찮죠? 민규가 웃으며 물었을 때 저도 웃을 수 있었어요. 이번엔 정말 좋아 보인다. 경비원으로 변장했던 그 시간들은 제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다는 자부심이 들어요. 지금도 가끔 경비실을 지날 때면 박동원이었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로운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